인공지능이 만약에 해커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엔스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 있잖아요. 네, 클로드 만든 곳. 네, 맞아요. 그 클로드라는 AI가 해커들한테 훈련을 받아서 실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쓰였다는 거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 AI 덕분에 공격자들이 훨씬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빼내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단순한 도구인 줄 알았던 AI가 이제는 우리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거죠. 이 사이버 보안의 전쟁터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사이버 보안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거죠. AI 같은 신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전쟁의 최전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흥미롭네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이 새로운 사이버 전쟁터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시작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핵심 무기라는 플랫폼화랑 AI 방어 시스템이 대체 뭔지, 네.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 돈이 되는지 숫자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죠. 실제 성과를 봐야죠.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사랑 비교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단순히 한 기업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AI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기회와 또 위험이 있는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클로드 해킹 사례, 이게 정말 심상치 않게 들리거든요. 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어떤 신호탄 같달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 없이 훨씬 정교하고 빠른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눈앞에 AI 위협도 심각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위협이 저기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위협이요? 네, 바로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 컴퓨팅.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그게 사이버 보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암호체계 있잖아요. 네, 뭐 은행 거래나 기업 기밀 같은?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무력화요? 모든 걸요? 네, 은행 거래, 기업 기밀, 국가 안보 정보까지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모든 디지털 자물쇠를 한 번에 열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가 등장하는 셈이에요. 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CEO가 이걸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이버 보안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을 정도예요. 잠깐만요. 모든 암호화가 무력화된다고요? 네, 그건 거의 뭐 우리가 아는 디지털 세상의 종말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건 이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기업들이 이 위협에 대비할 시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5년이요? 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현재의 AI 공격에 미래의 양자 컴퓨팅 위협까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대체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 건가요? 그 첫 번째 무기가 플랫폼화라고 하셨죠? 네, 플랫포마이제이션이 바로 그 핵심 전략입니다. 이 플랫폼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집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 방식은 A 회사에서 만든 현관문 자물쇠를 사고 B 회사에서 만든 창문 경보기를 달고 또 C 회사에서 만든 CCTV를 설치하는 시기였어요. 아, 알 것 같아요. 보안 프로그램을 다 다른 회사 걸로 이렇게 조각조각 사서 쓰는 거군요. 맞아요. 각자 기능은 좋은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 종합적인 대응이 느리고 허점도 생기기 쉽죠. 반면에 플랫폼화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한 회사에서 만든 통합 보안 시스템으로 집 전체를 한 번에 지키는 것과 같아요. 아, 하나로. 네, 현관문, 창문, CCTV가 모두 하나의 뇌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 한 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반응해서 위협을 막아내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이탈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락인 효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빠져나오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통합된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과 성능이 그야말로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성능이요? 네, 대표적인 예가 코텍스 XCAM이라는 AI 기반 보안 운영 플랫폼인데요. 이게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무려 15페타바이트예요. 15? 페타바이트요? 네, 15페타바이트. 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감도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매일 고화질 영화를 한 150만 편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150만 편이요? 매일. 네, 매일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을 찾아내고 막아주는 겁니다. 와, 그 결과 이 플랫폼을 도입한 고객사 60% 이상이 사고 대응 시간을 기존의 며칠 단위에서 단 몇 분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며칠 걸리던 일을 몇 분 만에요? 네, 조각난 시스템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죠. 이건 거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수준인데요. 알겠습니다. 플랫폼으로 현재의 공력은 막는다는 건데, 근데 솔직히 듣다 보니 더 불안해지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마스터키가 나타나면 이 모든 방어벽이 그냥 종이장처럼 뚫리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 지금 하는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아, 이미 그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패드OS 11.1 오리온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내놨어요. 오리온이요. 네, 이건 단순히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미래의 양자 마스터키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 집 자물쇠가 얼마나 튼튼한지 미리 테스트하고 보강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미래의 공격을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대비책을 세우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약점을 찾아 대비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전략은 정말 탄탄하게 들리는데 이런 기술적 우위가 실제 회사 실적, 그러니까 돈 버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숫자로도 증명이 되나요? 그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26 회계연도 1분기의 매출이 2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성장한 수치예요. 16%요? 네,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다시 보여주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증명했습니다. 16% 성장도 대단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서요. 맞아요. 성장의 핵심 엔진은 바로 AI 제품들이 포함된 차세대 보안, NGS 부문이에요. 아, NGS 부문. 네, 이 부문의 연간 반복 매출, 즉 AIR이 59억 달러에 달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요? 전년 대비 무려 29%나 급증했어요. 전체 성장률이 16%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와, 29%요? 네, 시장이 이 분야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플랫폼과 AI 전략이 얼마나 정확히 먹혀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네요. 그렇죠. 이 숫자들을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 회사의 장기적인 자신감이 보여요. 최근에 2030년까지의 장기 ARR,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 예측치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대폭 올려잡았거든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요? 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 잘할 거예요 같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플랫폼화와 AI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을 이끌 거라는 경영진의 확신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특히 AI 기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사가 있죠. 네, 아주 강력하죠.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정말 뛰어난 기업이죠. 그래서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시장의 평가, 즉 밸류에이션에서요. 밸류에이션이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주가 매출 비율, 즉
PS 레이쇼를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PS 레이쇼. 네,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히 말해 이 회사의 매출 1원당 투자자들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그런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13.6배인 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8.9배나 돼요. 28.9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보통 성장성이 더 높은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럼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실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근 분기 전체 매출 성장률은 21%로 팔로알토의 16%보다 높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야 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문 중 아까 말한 차세대 보안, NGS 하나만 떼어놓고 보죠. 네, NGS 부문. 이 NGS 부문의 연간 반복 매출 규모는 이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전체 ARR보다 더 커요. 아, 규모가 더 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장률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문은 무려 2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절체 성장률 21%보다 훨씬 빠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규모도 더 크고 성장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시장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스토리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팔로알토의 숫자는 오히려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PS 레이쇼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이 격차가 해소되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내려오거나 반대로 팔로알토의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야겠죠. 어느 쪽이 되든 현재 시장에서는 팔로알토 쪽에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성장 동력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가 과연 얼마나 큰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앞으로 3년간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가 총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요. 3천억 달러요? 네. 정말 거대한 시장이네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사이버 보안 환경은 AI와 양자 컴퓨팅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두뇌라는 이중 전략으로 이 변화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은 차세대 보안 부문의 29%라는 폭발적인 성장률로 증명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강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짚어봤고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이 새로운 사이버 전쟁의 모습과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의 전략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는 AI를 주로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하지만 맨 처음 살펴본 클로드 사례는 AI가 공격을 위해서도 훈련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그렇죠. 창과 방패의 대결인 셈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방어 AI와 공격 AI가 서로를 상대로 끝없이 학습하고 계속해서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사이버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AI들끼리 싸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장이 되진 않을까요? 우리의 디지털 안전이 전적으로 누구의 AI가 더 똑똑한가라는 질문 하나에 달려있는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